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안 냈을 경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안 내는 경우를 보면 처음부터 개인 사업을 하거나 회사를 40대 50대쯤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시작해서 처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했을 경우와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을 때, 그리고 국민연금을 잘 납부하다가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최근에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거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못 내고 있거나 또는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폐업을 냈으므로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더라도 이런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꼭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월 평균 소득의 9%를 내는데 직장인들은 회사와 반반씩 내고 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나 자영업 등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고 본인이 100%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는 부담이 좀 더 많이 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노후 대비를 개인연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잘하고 있지 않다면 국민연금은 악착같이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조장하는 얼빠진 사람들 얘기는 안 듣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절대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도 대기업 출신이라서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많이 내고 잘 내고 있다가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서 국민연금을 못 내서 여러 가지 일들도 당하고 창피도 당해보았지만 악착같이 납부해서 지금쯤에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니까 넉넉하지는 않아도 조금 더 든든하고 기초연금만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기초연금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너무 기초연금 더 받으려고 쪼잔하다고 욕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선배나 친구들을 보면 회사 정년퇴직하고 나면 아주 넉넉한 일부분들 빼고는 한 푼이 아쉽게 낼 수 있습니다. 왕년에 잘 나갔던 거 생각하고 폼 잡다가 정말 폭망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서론이 길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한 말 잘 못 믿겠다면 하루 시간 내어서 탑골공원 가셔서 조심스럽게 연금에 대해서 어르신분들께 여쭤보시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40대, 50대, 그리고 만 60세가 안 되신 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등의 개인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발부받았다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잘 모르셨거나 아셔도 처음에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하고 자리 잡히면 해야겠다고 미루고 있었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주기적으로 몇 회 정도 가입 안내문이나 문자가 올 겁니다. 그래도 가입을 안 하고 있다면 1년을 기준으로 그 전후에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9% 정도로 강제 가입이 됩니다. 지금은 연금으로 9%를 납부하지만 조만간 연금 개혁이 되면 13%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납부 13%와 소득 대체율 43%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금요일에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직장인들을 포함해서 국민연금 납부를 잘 하시다가 최근처럼 경기 상황이 안 좋거나 직장을 그만두어서 납부를 못하고 미납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미납이 되었다고 안내문이나 문자 카톡으로 계속 알려드립니다. 그런데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으면 제 기억으로는 2년 정도 되었는 것 같은데요. 미납 독촉 문자와 독촉 우편이 오는데요. 주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통장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이 집행될 수 있다고 겁을 줍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대로 있으면 본인의 통장 전체가 정지가 되고 압류를 당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요즘에는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압류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곤란해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압류된 이후에 2번이나 방문을 하여 처리를 해서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되면 압류가 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2번을 갔느냐 하면요. 첫 번째 갔을 때는 잘 몰라서 일단 찾아갔다가 추심하는 사람들이 자동차라도 팔아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라는 말에 무척 열받아서 다음번에 방문할 때는 공부를 좀 해서 싸움하려는 마음으로 작정하고 찾아갔는데요. 주요 포인트는 본인의 소득은 본인이 밝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확인하고 독촉 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고요. 추심하는 사람들과 상대하지 마시고 윗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 처리를 해야 한다고 적극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추심하는 사람들과 상대를 하면 일단 제가 느낄 때에는 무슨 사채 빚쟁이 대하듯이 구석자리에 앉혀놓고 말하고요. 윗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서류까지 준비해서 가면 커피까지 주면서 정중하고 깍듯하게 요목조목 설명을 해준다는 차이를 느꼈습니다. 요점은 소득이 작다면 조정도 해주고요.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그 외 다양한 방법을 아주 상세히 안내해 줍니다. 최근에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는 그냥 보험료를 안 내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납부 예외 신청을 해두시면 이 기간은 미납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을 전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부 예외 신청은 무조건 할 수가 없고요. 사업 중단이나 휴직, 실직, 질병이나 재해로 인하여 소득이 없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 예외 신청 기간에 재취업이 되면 납부 재개 신청을 하고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 예외 신청을 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라도 납부하고 싶으시면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119개월까지는 추후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하셔서 이런 부분 문의하시고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면 하시고 이 부분이 현재 어렵다면 현재 납부하는 연금액을 최대한 줄이셔서 납부하는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국민연금만한 것은 없으니까요. 조금 힘들더라도 저처럼 악착같이 한번 납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 받을 나이쯤 되면 정말 잘했다고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